AI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ETF 투자자의 생존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을 앞두고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메커니즘과 그때 ETF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여러 경제 데이터와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위험관리입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위기는 가장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금융위기는 AI의 매도 시그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금융시장의 대부분 거래는 사람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이 수행합니다. 특히 거대 운용사, 연기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초고속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위험을 실시간 관리하죠. 문제는 동일한 데이터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동시에 별표 셀 시그널, 매도 신호, 별표를 띄우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국채금리 급등 플러스 달러 약세 플러스 CDS 프리미엄 확대 리스크 급등이라고 판단하면 곧바로 수백조 원 규모의 포지션들이 일제히 줄어듭니다. 이때 동조화된 하향 움직임이 AI 연기금 ETF 개인 투자자 순으로 번져나가죠. AI는 1초 만에 팔고 연기금은 몇 분 안에 리밸런싱을 실행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반응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시장 유동성은 빠르게 마릅니다. 즉, 요즘의 금융위기는 예전처럼 한 은행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별표 데이터가 같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순간 자금이 이동하는 자동 반응형 위기 별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 첫째, 엔캐리 청산 리스크.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미국은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면 그동안 엔화로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꺼번에 환류하게 됩니다. 엔화가 급등하면 달러 유동성이 줄고 그 여파는 신흥국 자산과 글로벌 ETF 시장으로 확산됩니다. 둘째, AI 투자 사이클의 피로감. AI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투자금을 빨아들였지만 현재 생산성 향상 속도는 투자금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 상태죠. 2000년대 초 인터넷 버블 붕괴처럼 기술 기대감이 한계에 부딪히면 단 몇 주 만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충돌과 무역 단절. 미국과 중국의 기술 봉쇄, 유럽의 경기 침체,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겹쳐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진, 대만 지진 등 예상치 못한 환경재앙이 트리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ETF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ETF는 구조적으로 분산 투자의 집합체이지만 시장의 패닉이 시작되면 ETF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기초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패닉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ETF 투자의 핵심은 비중 조절입니다. 지금부터 위기가 불거질 때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비중 점검 리스크 노출을 줄일 타이밍을 찾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형 ETF, S&P 500, QQQ 등 가 60에서 70% 이상이라면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비중을 40% 이하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생존 구조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주도 기술 ETF 절반 축소, 대형 가치주 ETF 비중 유지, 채권 및 금 ETF 비중 확대. 이 비중 전환만으로도 전체 변동성을 30에서 40%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 장기 국채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지만 요즘처럼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장기채의 가격 변동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단기채 ETF를 안전자산으로 두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초단기채 ETF나 만기 매칭형 ETF도 고려할 만합니다. 단기채는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고 환율 리스크도 작습니다.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주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현금 대체 자산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 위기 시 현금을 대기시켜 두기에도 좋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금융위기 국면이 오면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현금은 단순히 방어수단이 아니라 공격의 시작점이 됩니다. 과거 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대형 ETF들이 30% 이상 급락하고 불과 몇 달 뒤 그 가격의 절반 이하에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락을 금융시장 박앤세일로 활용했죠. 그래서 위기 대응의 핵심은 매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할 현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제 ETF 구조로 보는 생존 포트폴리오, 금융 불안기에는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 조합이 수익률보다는 보궐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내 단기채 ETF, KOSF 국고채 1에서 3년, KBSTAR 단기채 40에서 45%. 미국 주식 시장 ETF, S&P 500, QQQ 30에서 35%. 금 달러 ETF, GLD, IU, USDK 15에서 20%. 예비 현금 또는 MMF형 자산 5에서 10%. 이 구조의 장점은 손실폭이 작고 회복 탄력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국내 단기채와 금이 하방 방어를 막고 달러 자산이 환율 리스크를 해지해줍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될 때 주식형 ETF는 자연스럽게 상승분을 반영하며 복리 구조를 회복합니다. AI 시대의 위기, 사람의 냉정함이 답이다. 앞으로의 위기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동조화로 인해 발생할 겁니다. AI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본 인공지능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매도하면 변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ETF 투자자는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시장의 리스크를 계산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리스크를 예측하고 구조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결론,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비하라. 금융위기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시장을 완벽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위기 순간에도 자신 있게 움직입니다. ETF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규율입니다. 첫째,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비중을 조절한다. 둘째, 장기채 대신 단기채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셋째, 현금을 일정 비율로 유지해 기회를 준비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어떤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 속도가 아니라 AI의 연산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 속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빠른 클릭이 아니라 미리 세운 구조적 전략입니다. ETF는 그 구조를 통해 여러분이 공포가 아닌 원칙으로 시장을 대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준비하세요. 위기는 언젠가 옵니다. 하지만 구조를 갖춘 사람에겐 그것이 기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매도한 뒤 언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즉 금융위기 이후 ETF 비중을 복원하는 타이밍 전략을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변동성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